여러분, 혹시 필리핀의 앨리스 구호 시장 사건을 아시나요? 갑자기 나타나 막강한 자금력으로 정계에 입성했지만 베일에 쌓인 과거와 외세 연계 의혹으로 필리핀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구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비판 세력과 안보 전문가들의 합리적 의심과 놀라운 전략적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불투명한 배경, 외세 연계,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시스템, 침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사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앨리스 구호 시장은 필리핀 정치 무대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재력으로 선거를 치르고 시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이나 학력, 심지어 출생 관련 기록조차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신분 위장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두 의문투성이었죠. 이러한 불투명성은 그녀가 특정 세력의 대리인이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재명 정부의 일부 주요 인사들을 향해서도 과거 행적이나 특정 단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과거 친북 반미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대한민국의 주류 가치와는 다른 이념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국가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인지, 그들의 진짜 정체성과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과거가 현재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례는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입니다. 앨리스 구호 시장은 POGO 필리핀 역외도박 사업 등 중국과 연계된 사업을 비호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실상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은 필리핀 국가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이러한 인물이 지방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필리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노골적인 친중반미 외교 노선을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세 발언과 같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논란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 배치와 같은 한미 안보 협력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의심받는 단체나 행사, 언론과 교류하는 모습, 이러한 행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특정 외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앨리스 구호 시장은 선거라는 가장 합법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시장에 당선되어 지방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경과 의혹들을 고려할 때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시스템 내부로 침투, 궁극적으로는 외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거대 의석을 이용해 검수완박과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공영방송 장악 등은 합법적인 입법 권한과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 세력을 억제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합법적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그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앨리스 구호의 방식과 섬뜩한 전략적 유사성을 보입니다. 즉, 겉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핵심 국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집권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앨리스 구호 시장이 불투명한 신분과 막대한 자본을 통해 필리핀 지방 권력을 위협했다면, 이재명 정부의 일부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념과 외교 노선, 그리고 입법 권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 나아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보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시스템 내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